나이 60이 넘어서 아내와 느지막이 이혼을 하고 새 집으로 새로 이사를 했다. 이혼 후 좁은 집에서 잠시 지냈었는데 그렇게 답답한 곳에서 벗어나 이렇게 넓은 새 집으로 이사하니까 이 나이에도 들뜬 마음이다. 그런데 왜 이렇게 청소할 게 많은지. 이삿짐 센터가 다녀갔지만 많은 짐이 있는 살림살이가 아니라서 대충 일봐주고 평균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저기 깨끗하게 집을 청소해주지는 못했다. 가뜩이나 짐 정리하기도 바쁜데 이런 자질구레한 청소까지 하려니 너무나 힘이 들고 이 나이가 되도록 가장 하기 싫은 일도 바로 청소며 빨래며 설거지며 주로 아내들이 하는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앞으로 나 혼자 다 해내야 한다는 것도 참 벅차고 부담스럽게 다가온다. 하지만 오늘은 나도 짐을 풀고 정리하기 바빠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일하는 아줌마 좀 불러야겠다 생각했다. 그래서 청소업체에 연락하여 청소부 아줌마나 불러서 청소 좀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청소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파출부 한 명을 바로 보내준다고 한다. 난 알았다고 했고 전화를 끊고 1시간도 안 돼서 50대로 보이는 아줌마 한 명이 집으로 찾아왔다. 그런데 이 아줌마 청소하러 온 파출부 아줌마가 복장이며 행세가 파출부 같지 않은 느낌이랄까? 짧은 치마에 핸드백이며 긴 머리에 늘어뜨린 파마머리 거기에 진한 화장에 반짝이는 립스틱까지 파출부라기엔 참 부담스러운 모습이다. 파출부 아줌마는 옷부터 갈아입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머쓱해하자 자기가 오늘 파출부 사무실에서 대기한 게 아니라 근처에 다른 일로 볼일을 보고 있다가 파출부 사무실에서 연락받고 여기로 왔다고 한다. 그러면서 복장이 불편하니 가지고 온 추리닝이 있으니까 그걸로 바로 갈아입는다고 해서 우선 난 알았다고 했다. 보아하니 언제 연락이 올 줄 몰라서 갈아입을 추리닝을 쇼핑백에 담아서 다니는 듯 보였다. 그러면서 그 아줌마는 추리닝이 든 쇼핑백을 가지고 옆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걸어 잠갔다. 그런데 1분도 안 돼서 이 아줌마가 다시 나오는 것이다. 옷도 안 갈아입은 채 그냥 나왔길래 나는 의아해하자 아줌마가 하는 말이 저번에 빨아서 꿰맨다는 걸 깜빡했다며 추리닝 바지가 뜯어져서 입기가 난감하다는 거다. 그러면서 그냥 입고 온 복장 그대로 일을 하겠다며 뭐부터 하면 되냐고 물어본다. 보시다시피 이사를 바로 와서 이곳저곳 청소할 곳이 많아서 그러니까 거실과 방, 화장실 모두 깨끗이 청소 좀 부탁한다고 했다. 그러자 알겠다면서 그 복장 그대로 청소를 막 하는 것이다. 복장은 좀 안 어울리는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청소 솜씨는 남달랐다. 아주 야물딱지게 열심히 청소를 하는 것이다. 그렇게 아줌마는 방 3개 중에서 안방을 비롯하여 나머지 방 2개까지 말끔히 먼지를 제거하며 청소를 끝냈고 거실도 청소를 말끔히 끝냄과 동시에 이제 마지막으로 화장실로 청소를 하려고 들어갔다. 그런데 이 아줌마가 좀 이상하다. 아까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아줌마인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면서 청소를 하고 있지 않겠는가? 난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서 그냥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고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줌마가 계속 화장실 청소를 울면서 하길래 난 안 되겠다 싶어서 아줌마에게 무슨 일 있으시냐고 물었더니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훔치고선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아니란다. 그래서 난 무슨 일인데 아까부터 이렇게 우시는 거냐고 하니까 아줌마는 연신 죄송하다며 청소하러 와서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속상하다 보니 울음이 나온다는 거였다. 난 안 되겠다 싶어서 잠시 청소를 멈추시고 거실로 나와서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 드시고 잠깐 쉬라고 하니까 아줌마는 주저없이 청소를 멈추고 거실로 나와서 커피를 마신다. 커피 한 모금을 마신 후 갑자기 나에게 사장님 술은 없나요? 라고 하길래 난 당황했지만 맥주는 있다고 하니까 그럼 자기는 커피 대신 맥주 좀 마시겠다는 거다. 그러면서 남은 일 하는데 피해 안 줄 테니 맥주 좀 마실 수 있냐고 하길래 난 그러라고 하며 냉장고에 든 맥주를 꺼내줬다면 파출부 아줌마는 맥주를 벌컥벌컥 마셨고 도저히 속상해서 맥주를 마시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한다. 그래서 난 대체 뭐 팸에 그러는 거냐고 물으니 남편 때문에 너무나 속상하다면서 자기 남편이 사장님 같은 분이면 얼마나 좋겠냐면서 허구한 날 화투에 술에 쩔어 살아서 자기도 나이 50이 넘어서 다 때려 치고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다. 그런데 아직 대학 졸업도 못한 아이들이 걸려서 이혼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
정말 이렇게 사는 내 처지를 남들이 알까 무섭다는 거다. 그러면서 계속하는 말이 남편의 화투비 때문에 집안이 너무 힘들다 보니 이런 복장을 하고 아침 대바람부터 이 나이에 엄마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러 나갔다고 하는 것이다. 그러면서 자기도 사장님 앞에서 이런 말 하기 참 부끄럽지만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고 이렇게 맥주를 마시니 여기서라도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나 보다며 자기가 주책 맞았다고 한다. 난 아니라며 괜찮다고 했고 왠지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에 좀 짠한 느낌이 들었다. 청소도 얼추 다 끝냈겠다. 오늘 일한 일당을 주고 일찍 보내려고 마음먹었다. 파출부 아줌마는 내가 준 일당을 받으며 하는 말이 아직 일도 다 안 끝냈는데 왜 일당을 이렇게 먼저 주시는 거냐고 해서 난 오늘은 이만하면 됐다고 말하니 그 파출부 아줌마가 잠시 또 눈가가 촉촉해 지더니 고맙다고 한다. 그리곤 파출부 아줌마는 갔다 난 남아서 나머지 청소를 했고 나도 그날은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들었다. 다음 날도 못다한 이삿짐 정리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 파출부 아줌마가 보이는 곳의 청소는 말끔히 한 건 맞지만 베란다 틈이나 창문틀 같은 곳의 먼지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. 가뜩이나 베란다와 창문도 많은 이 넓은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내 성격에 안 되겠다. 생각하여 돈 좀 주더라도 어제처럼 파출부 좀 불러야겠다. 생각해서 파출부 센터에 연락했더니 지금 바로 아줌마를 보내준단다. 그리고 어제처럼 1시간도 안 돼서 파출부 아줌마가 왔는데 어제 다녀간 그 파출부 아줌마다. 그 아줌마는 오자마자 하는 말이 어제 자기가 제대로 청소를 못해서 또 부르신 거냐고 하길래 난 그게 아니라 못다한 청소가 좀 있어서 그랬다고 하니까 아줌마는 오늘은 더 열심히 하겠다며 어디부터 하면 되냐고 하길래 난 설명을 했고 아줌마는 연신 청소를 했다. 근데 참 청소를 야물딱지게 잘한다. 오늘은 어제와 다른 평범한 복장을 했는데 이 아줌마 또 청소하면서 조금씩 흐느끼더니 이젠 아예 대놓고 우는 거다. 그래서 난 남편 때문에 또 그러시는 거냐고 하니까 이 아줌마가 기다렸다는 듯이 울면서 갑자기 나에게 안기며 막 더 서럽게 우는 거다. 갑자기 안기길래 난감했지만 남편 때문에 힘들다는 아줌마라서 밀쳐내기도 그렇고 그냥 위로하듯 가만히 서 있으니 아줌마가 울면서 이내 이성을 찾은 건지 않고 있던 내 몸에서 떨어지며 정말 미안하다고 하는 거다.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속상해서 사장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니까 복받친 것 같다며 청소를 다시 시작하길래 난 뭔가에 홀린 듯 그 아줌마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다.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었다. 그 뒤 얼마 후 아줌마는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. 사모님이 알면 어쩌려고 그러신 거냐고 해서 나이 60 넘어서 아내와 성격 안 맞아서 이혼했다고 말하니 갑자기 이 파출부 아줌마가 그러냐면서 그런 마음 편안히 매일 만들어도 되지 않겠냐며 이젠 대놓고 자신이 애인으로서 어떠냐는 것이다. 난 괜찮다고 했다. 그러자 아줌마는 좋다면서 자기도 이렇게 사장님과 함께 있으니 스트레스도 풀리고 돈도 벌을 수 있어서 좋다며 나중에는 파출부로 일하러 온 게 아닌 애인으로서 다시 찾아오고 싶다고 하길래 물론이라며 나도 괜찮다고 했다. 그렇게 우리는 느지막이 애인 사이로 발전했고 그 파출부 아줌마는 술과 화투에 쩔어있던 남편과 이혼을 했다. 그 후 그 아줌마와 연애를 2년을 했지만 여기저기서 나 몰래 만나는 남자들이 많아 보였다.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멀어졌고 헤어지게 되었다.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도 그 아줌마를 마지막으로 본 지 5년 전 일인데 지금쯤 어디에서 파출부 일을 할지 아니면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했을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그렇게 혼자 살지 그건 모르는 일이다.